나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그냥 좋아하기. 발심이란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변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사건만을 놓고 보면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현된 과거를 현재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란 과거가 만들어 놓은 미래가 내부 영상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된 사건에 시간축도 개입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처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축을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뇌관을 중심으로 한 원시뇌가 생기면서 지금 여기가 해마가 생기면서 과거의 일이 신피질이 생기고 나서도 수천만 년이 지나서야 미래가 사유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6, 7만 년 전. 그 이전에는 내일 보자라는 인사말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이 생존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면서 불안한 감정의 강도도 커지게 됐다고 합니다. 바람 없이 바라보기. 불교에서 지혜로운 판단의 근거로 바람 없이 보는 눈을 들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안한 감정도 해석된 감정이면서 만들어진 감정이기에 불안한 마음 상태를 주시하면서 마음 흐름만을 지켜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석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달라진 양상이 새로운 해석을 통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억 정보를 바탕으로 재현된 현재의 불안은 불안으로 해석하는 과거의 요소가 현재 수용된 정보의 요소보다 훨씬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을 한다고 해도 쉽게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해석된 감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각 양상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시지각을 예로 들어보면 눈을 통해 수용된 시각 정보가 시상을 통해 1차 시각 피질에 맺힌 정보는 골격만 그려진 추상화와 같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2차 이상의 시각 피질에 전해지면 시상에서 2차 시각 피질 등의 정보가 곧바로 전해진다고도 합니다. 빈 부분들을 기억 정보와 비교하여 채워넣기에 지금과 같이 보고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1차 시각 피질에 맺힌 정보의 양은 수용된 정보보다 기억 정보의 양이 6에서 10배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용된 정보보다 신피질 등에서 보내온 정보가 6에서 10배 많다는 것입니다. 채워넣는 정보 가운데 감정의 정보가 개입되어야 감정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각자의 감정과 해석 내용은 그 자체로 유일한 세계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와도 온전히 일치하는 모습과 감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끼리 본래부터 각자 고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고유한 무늬 속에 들어있는 공명의 양만큼이 상호 이해되는 세계이기는 하지만 곧 타고난 보편적인 지각 규칙이 있기에 상호 이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완벽한 공명이 본래부터 이루어질 수 없기에 고유한 자신의 생각끼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생각길의 3분의 1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학습된 내용조차 기본의 정보와 상호작용하면서 고유한 자기의 색깔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변해가는 세상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이 있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 생각의 지도가 다르다고 하니 생각의 지도만큼 많은 세상이 있다고 하겠으며 세상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을 알려고 하는 일이 부질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겠지요. 하나의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각자의 고유한 세계상으로 중첩된 세계상을 해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맹물을 0.001mm로 분사시키면 RNA가 되는 기본 물질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서도 세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물 분자의 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물 분자라는 정보의 융합 환경이 다른 환경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정보 연합물이 창발적으로 발생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정보의 융합, 사건. 낱낱 사건 사물이 발생되고 사라지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의 융합 현상이 찰나찰나 바뀌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 순간의 사건 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 사물들을 이루는 주체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을 이루는 기초 단위의 정보들이 늘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옛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융합하면서 낱낱 사건들이 되어간다는 것이지요. 지구상의 생물이 탄생한 것도 정보의 활동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태양계의 변화와 지구 환경의 변화, 곧 정보의 장이 펼치는 춤선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체로서의 어떤 것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계 그 자체인 정보의 장 자체가 율동하면서 찰나찰나 사건들을 만들고 해체해 간다는 것이지요. 해저 열수구는 마그마층의 열기에 의해서 800도씨 정도에 되는 샘물이 분출되는 곳인데 이 환경이 뜻하지 않게 탄소, 수소 등을 묶어내는 힘으로 작용하면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 또한 필연과 우연히 만나추게 되는 자연의 춤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비물질,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 또한 모호합니다. 경계지을 수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관계망의 양상이 바뀌면서 곧 경계가 바뀌면 찰나 전까지의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양자장이 추는 춤의 양상이 잠시도 같지 않은 것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양자물질의 춤이 생물의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사건 사물을 규정하는 경계선이 대단히 모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건 사물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를 언어화하는 일이 사건 사물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사건 사물의 정보를 감수하는 방법과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사건 사물의 실상을 가리는 일도 된다는 것이지요.